한국에 거주하며 영어 강사로 일하는 미국인 에보니 조셉이 최근 미국의 인터넷 매체 goodhousekeeping.com에 밝힌 한국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다룬 관련 기사에 따르면 최근 사태로 전 세계가 불안정한 현 상황에 미국인 영어 강사 에보니 조셉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안전하다. 한국에서는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 그가 본 한국은 이러했습니다. 주요 쇼핑센터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 항시 체크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상점 및 엘리베이터에 손 세정제가 있어 사람들이 수시로 손을 소독한다. 또한 마스크 오브제 실시로 많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시민의식 역시 다르다. 거리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물고 일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한 곳들도 있을 정도다. 뉴욕, LA, 플로리다, 그리고 이탈리아 등 전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봉쇄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고 있는데 한국은 다르다.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6일 오후 7시 50분 기준 미국의 확진자 수는 83,836명으로 중국 확진자 수 81,782명을 앞질러 확진자 수로는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인구수 대비 비교해보면 3억 2,800만 명 인구의 미국은 4,010명당 1명꼴, 14억 명이 넘는 인구의 중국은 17,582명당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보다 심각해진 상황이니 어떻게 보면 한국에 머물기로 한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한국을 극찬하고 있는 이는 미국인 영어 강사 외에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한 기사에 의하면 트리도 총리의 제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26일 오전 10시부터 32분간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트리도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캐나다는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와 접촉자 추적 등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 한국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캐나다와 한국 보건당국 간 대화를 주선했으면 한다. 한국 업체에 방역 물품을 요청했다. 라고 전하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했지만 기본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주변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 중국의 경우 28일 0시부터 외교 및 공무 비자의 경우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고 일본 역시 지난 26일 한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달 연장하는 등 문을 걸어 잠그는 데 바빠 보입니다. 최근 사태 확산이 심각해진 곳은 오히려 일본으로 사실 입국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 도지사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사태의 확산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재택근무 및 외출 자제를 당부하였습니다. 이 발표 후 도쿄에서는 그동안 나돌던 수도 도쿄 봉쇄론 소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쌀, 고기, 컵라면, 통조림, 빵, 생수, 달걀 등 식료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일주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태평하게 공원에 다같이 모여 벚꽃놀이를 즐겼었고 그나마 보건용 마스크와 휴지 정도만 품귀 현상을 빚고 있었지만 이번에 식료품까지 품귀 사태가 번지며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쿄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2020 올림픽을 1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전역에서 이번 사태의 확진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MBC의 한 기사에 의하면 이를 두고 하토야마 전 총리가 도쿄 올림픽 성사를 위해 확진자 수를 축소하는 등 마치 도쿄가 이번 사태를 억제하고 있는 듯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라며 일침을 가하였고 또한 노벨 생리의학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 교수 역시 한국이나 이탈리아에 비해 일본 정부는 10분의 1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당장 머리를 숙여서라도 이번 사태 관련 검사 정보를 배워야 한다 라며 심각한 현재 상황을 경고하였습니다. 한편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원래 경제 보고에서 6년 9개월 만에 일본 국내 경기에 대해 회복이라는 표현 대신 최근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하락으로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려온 아베노믹스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였는데 쉽게 말해서 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쿄올림픽 꼼수 부리다가 제대로 흔들리는 일본 정부, 이제 그 대가는 고스란히 일본 시민들의 몫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앞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섰다. 최근 들어선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산업의 측면에서 한국이 이런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산업이 피해를 입을 거란 당초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의 대일본 교역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무역 보복을 시작한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부 품목 수출에서 죽을 쓰고 있다. 일본 수출 마이너스 행진 알고 보니 일본 수출 비중 안정적.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년 동기 대비 대일 수출 실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를 통틀어 대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올해 들어선 9.9%를 기록한 3월을 제외하곤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 모두 마이너스 실적을 냈다. 수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마이너스 12.9%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 3월을 빼면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마치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무역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입, 수출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각각 10%와 5%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대일 교역만 놓고 보면 상당히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놓고 보면 지난 1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또한 한국의 수출입 추이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을 뺀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실적은 대일 실적과 연계해 감소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위축된 이유는 분쟁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악화된 환경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 되레 호황. 일본 식품, 자동차, 관광 와르르. 당초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되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한국의 반도체 부문은 현재까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다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은 올해 상반기 증가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불화수소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중국과 대만에서 대체 공급품을 모색했다며 한국의 불화수소 수입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중국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의 일부 산업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이콧 역풍을 맞았다. 2019년 상반기 의약품을 제외한 화학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는 15% 감소했다.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지속적으로 보이콧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품, 자동차 등 수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 2017에서 2018년 한국에는 일본 전체 관광객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지만 2019년 하반기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양국의 관계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에 있는 일본의 소비재 기업에 있어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 소재, 부품, 장비 개발 가속화. 일본은 더 큰 경쟁 측면. 최근 들어선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되며 한일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일본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부담 역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경제적 손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에 매년 1조 원 이상씩 총 7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으며 소재, 부품, 장비 필수관리 품목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늘렸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부문의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일본은 더욱 큰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대 일간지 한일 관계 악화는 북한 이롭게 할 뿐 주장.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제철 자산 압류 및 매각을 둘러싸고 한일 간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과 관련 관계 악화는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7일 주장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공통 과제를 갖고 있다며 한일 안보 협력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한 사태의 악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요미우리는 앞으로 수개월 안에 현금화까지 진행되면 한일 관계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까지 악화할 수 있다며 문제는 한 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